꽃신을 선물한 저승사자의 전생 인연. 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가난한 비단 상인 딸 연희와 갑작스레 그녀 앞에 나타난 신비로운 저승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저승사자와 거래를 하게 된 연희. 그러나 저승사자의 슬픈 눈빛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인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정된 운명과 뜻밖의 인연이 만들어내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 전통 속에 담긴 생명의 소중함과 전생의 인연에 대한 믿음을 되새겨봅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 비단 상인의 딸 연희와 중병을 앓는 어머니의 일상. 조선 숙종시대 한양 북촌의 작은 비단 가게. 17 연희는 병상에 누워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았다. 창밖으로는 초여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나지막한 신음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눈을 떴다. 연아 물 좀. 연희는 재빨리 물그릇을 들어 어머니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어머니는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병은 나날이 심해져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다. 약을 지어왔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반드시 나으실 거예요. 연희의 말에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어린 세월의 주름은 깊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비단 가게를 운영해온 10년. 그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몰려온 듯했다. 연아 내가 없어도 내 삼촌을 찾아가거라. 비단 장사는 어려우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반드시 나으실 거예요. 내일 약재상 최할아버지께서 새로운 약초가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걸로 약을 지으면. 문득 문 밖에서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비에 젖은 검은 도포를 입은 젊은 남자였다. 창백한 얼굴에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희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비단을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에 문득 이 집에서 병자의 기운이 느껴져서. 연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병을 알았을까? 그가 혹시 유명한 의원일까? 연희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다. 혹시 의원님이신가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약초가 하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연희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말인가요? 그 약초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당장 구하러 가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북악산 뒤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골짜기에 그 약초가 자랍니다. 하지만 뭐죠? 그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연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관없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북악산 어귀에서 만납시다. 제가 그 골짜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남자는 다시 비 내리는 거리로 사라졌다.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연희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몸을 떨었다. 남자의 발자국에 비가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도포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까마귀의 날개 같았다.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다시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내일이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초를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연아. 함부로 낯선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단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시려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좋은 약초를 가져와서 어머니의 병을 꼭 고칠게요. 연희는 어머니의 이불을 정돈해드리고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남자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묘한 감정이 일었다.
약초를 구하러 야산에 오른 연희가 검은 도포를 입은 신비로운 남자와 마주치는 장면. 이른 아침 연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옆집 김할머니께 어머니를 부탁드리고 약초를 담을 보자기와 물통을 챙겨 북악산으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 북악산 어귀에는 이미 검은 도포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일찍 오셨군요. 연희가 말을 건넸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빛은 더욱 깊어 보였다. 기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골짜기에 도착해야 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숲속 오솔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안개 사이로 솟은 소나무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숲속은 너무 고요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저를 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구 선생님. 이상한 이름이네요. 어디서 오셨나요? 구는 대답 대신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아침 이슬을 맺은 풀잎도 그가 지나갈 때 흔들리지 않았다. 연희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걸어 올라간 후 그들은 작은 폭포가 있는 골짜기에 도착했다. 물소리만 요란할 뿐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다. 여기입니다. 구가 폭포 옆 바위를 가리켰다. 바위 틈새에는 보라색 꽃이 핀 작은 풀이 자라고 있었다. 연희는 반가움에 바위로 다가갔다. 이것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초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하지만 무엇인가요? 연희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구의 모습이 변해 있었다. 검은 도포는 이제 더 어둡고 깊어 마치 밤하늘 같았고 그의 손에는 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머리 위로 도는 푸른빛 화염이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군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는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지요. 연희는 몸을 떨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나를 데려가려고. 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데려가려는 거군요. 연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구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어머니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어젯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그 집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왜 데려가지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연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구는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 약초는 당신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연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저승사자가 데려가야 할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면 대신할 영혼이 필요합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어머니 대신 가면 되나요? 구의 눈이 흔들렸다. 그런 제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저승길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면 어머니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승길 안내자는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존재. 저승과 이승 사이를 오가며 영혼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얼마나 더 사실 수 있나요? 3년의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승길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저승사자와 거래를 맺고 어머니의 병이 나았으나 대가로 연희가 저승길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 연희는 약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였다.
그녀는 구의 지시대로 약초를 달여 어머니께 드렸다. 신기하게도 처음 한 모금을 마신 순간부터 어머니의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연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약은 어디서 구한 거니?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산에서 좋은 약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낳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날 밤 연희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구와의 약속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승길 안내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해질녘 연희는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문득 바람이 세게 불더니 구가 나타났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저승사자의 모습이었다. 검은 도포는 마치 밤하늘 같았고 푸른 화염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준비되셨습니까? 연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 작별 인사는 하셨나요? 못했어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라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테니까요. 연희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썼다. 어머니, 저는 잠시 멀리 가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딸 연희 올림.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편지를 어머니의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뒤뜰로 돌아와 구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북악산으로 향했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후였다. 어제 약초를 캤던 그 폭포 앞에 다다랐을 때 구가 지팡이를 휘둘렀다. 폭포의 물줄기가 갈라지며 그 안에 검은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저승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뒤를 꼭 따라오세요. 절대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연희는 공포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구는 연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연희는 안심이 되었다. 그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곧 구의 지팡이에서 푸른 빛이 나와 주변을 비추었다. 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점점 아래로 향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넓은 강가에 도착했다. 강물은 검은색이었고 안개가 자욱했다. 이곳이 삼도천입니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이지요.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홀령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모습의 홀령들이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저들은 모두 오늘 세상을 떠난 영혼들입니다. 저승으로 건너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요.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홀령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 공포, 체념, 평화 등 다양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의 역할은 이 영혼들을 강 건너편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삼도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나룻배를 타야 하는데 그 배는 오직 저승사자와 안내자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구는 강가에 정박된 작은 나룻배를 가리켰다. 배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신비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죽은 건가요? 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닙니다. 저승과 이승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당신의 어머니는 그 시간만큼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연희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이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두려움이 밀려왔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구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3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의 꿈에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어머니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아이러니.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저승사자가 연희에게 꽃신을 선물하며 전생의 기억을 일깨우는 장면.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연희는 저승길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점차 익숙해졌다. 매일 밤 그녀는 구의 지시에 따라 영혼들을 삼도천 너머로 안내했다. 처음에는 두렵고 슬펐지만 점차 그녀는 자신의 일이 영혼들에게 위안을 주는 중요한 역할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았다.
연희는 나룻배를 저어 영혼들을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다. 마지막 영혼을 보낸 후 그녀는 강가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의 목소리에 연희는 고개를 들었다. 구는 언제나처럼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구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연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꽃신이 들어 있었다. 연분홍색 비단의 작은 꽃들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신발이었다. 이게 무엇인가요? 저승길을 걷다 보면 발이 아플 테지요. 이 신발은 특별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연희는 감사의 마음으로 꽃신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신발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래전에도 이런 신발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네요. 이 신발이 왠지 낯설지 않아요. 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기억이 나시나요? 전생에 제가 당신에게 선물했던 신발입니다. 연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전생이요? 저와 당신이 전생에 만난 적이 있다고요? 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공중에 원을 그렸다. 순간 원 안에는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에 한 장면이 펼쳐졌다. 그것은 오래전 어느 마을의 모습이었다. 가난한 신발 장수와 그의 딸이 살고 있었다. 딸은 연희와 똑같이 생겼고 구는 그 마을의 양반집 도령이었다. 100년 전 당신은 가난한 신발 장수의 딸이었고 저는 양반가의 도령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요. 연희는 안개 속 장면을 숨죽여 바라보았다. 도령이 몰래 처녀에게 꽃신을 선물하는 장면, 둘이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하지만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제 부모님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되었고 당신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당신은 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수지에 몸을 던졌지요. 연희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밀려왔다.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 숨이 막히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도령의 얼굴. 그리고 저는 당신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당신도 저를 따라 죽었군요. 구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저승으로 가길 원했지만 업보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승사자가 되었고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지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꽃신을 바라보았다. 전생의 기억이 조금씩 또렷해졌다. 도령이 처음 그녀에게 꽃신을 선물했을 때의 설렘, 둘만의 비밀 약속,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슬픔까지. 그래서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으셨군요. 저와의 인연 때문에. 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100년 동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인간 세상에 올 때마다 당신의 흔적을 찾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집에 죽음을 알리러 갔을 때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저며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다시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년 후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년 후 당신은 인간 세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게 됩니다. 연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원히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연희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의 손이 차갑지 않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이 꽃신을 신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어머니의 꿈속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시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연희는 감사의 마음으로 꽃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신었다. 신발이 발에 닿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오늘 밤 어머니를 만나러 가보시겠습니까? 연희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고 저승사자와의 인연을 깨닫는 반전. 꽃신을 신은 연희는 어머니의 꿈속으로 들어갔다.
신비로운 빛이 그녀를 감싸더니 순식간에 그녀는 한양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혼자 앉아 달을 바라보고 계셨다. 얼굴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연희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와 연희를 껴안았다. 연아, 정말 너구나. 어디 갔었니? 한 달 넘게 소식이 없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연희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의 몸은 따뜻했고 건강해 보였다. 약초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병은 다 나으셨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 덕분에 완전히 나았단다. 하지만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니? 연희는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것이 꿈이라면 어쩌면 진실을 말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저승사자와 거래를 했어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 대신 저는 3년 동안 저승길 안내자가 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어머니, 이건 꿈이에요. 제가 꽃신을 신고 어머니의 꿈속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3년 더 사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저승에서 일을 해야 해요. 연희는 전생의 이야기와 구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모두 말했다. 어머니는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희의 말을 들었다. 이런. 내 때문에 내가 그런 희생을...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구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마당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연희는 몸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 해요. 하지만 자주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아쉬움에 연희의 손을 놓지 못했다. 연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리고 그 저승사자가 정말 너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연희는 놀랐다. 어머니가 구에 대해 인정해주다니. 저도 그를 점점 기억해요. 전생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어요. 연희의 모습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인연이란 건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법이란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거라. 연희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삼도천 강가에 앉아 있었고 구는 그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만나고 오셨군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꽃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떠올렸다. 도령이었던 구가 그녀에게 처음 꽃신을 선물했던 봄날, 둘이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여름밤, 들켜서 헤어져야 했던 가을 아침. 그리고 절망 속에 저수지로 향하던 겨울 저녁.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저는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기억나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연희는 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다. 이번에는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연희가 그에게서 본 첫 번째 웃음이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연희와 저승사자의 운명적 선택과 감동적 결말.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연희는 저승길 안내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꿈속을 자주 찾아갔고 어머니는 딸의 방문을 기다리며 건강하게 지냈다. 그리고 구와 연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전생의 기억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구는 더 이상 냉정한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연희 앞에서만큼은 그도 감정을 가진 존재였다. 마침내 약속한 3년이 다했다. 그날 밤 구는 연희를 삼도천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른쪽 길은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요. 연희는 오른쪽 길을 바라보았다. 그 길 끝에는 따뜻한 빛이 보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빛. 왼쪽 길은 저승사자의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당신은 영원히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죠? 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혼들을 안내하며 영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다시 헤어져야 합니다. 연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하지만 구와의 인연도 소중했다. 두 번이나 찾아온 사랑을 이번에는 지키고 싶었다. 만약 제가 왼쪽을 선택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걱정 마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예정된 수명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시간이 닿으면 당신이 직접 그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꽃신을 바라보았다. 이 신발은 그들의 인연의 증표였다. 전생에서도 지금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연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군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저는 선택했어요. 그녀는 왼쪽 길로 걸어갔다. 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당신, 정말 저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한 번 헤어졌어요. 이번에는 달라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군은 연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영혼들을 편안히 안내하고 그들의 마지막 여정의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연희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먼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연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꿈속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마치 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단다. 내 눈빛을 보니 알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어머니는 딸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미안해할 것 없다. 모든 새는 언젠가 둥지를 떠나는 법이지.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머니는 연희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연희가 어릴 적 신었던 작은 꽃신이었다. 이건 내가 5살 때 처음 신었던 신발이란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 고향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내 시간이 닿으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때가 오면 제가 직접 어머니를 맞이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동이 트기 시작했다. 연희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어머니에게 미소 지었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렇게 연희는 구와 함께 저승사자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은 영혼들을 안내하며 때로는 슬픔에, 때로는 기쁨에 함께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연희는 약속대로 어머니의 영혼을 직접 맞이했다. 오늘날까지도 한양의 북촌 어딘가에서 붉은 꽃신을 신은 두 저승사자가 손을 잡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들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고 한다. 여러분, 꽃신을 선물한 저승사자의 전생 인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우리 조상들은 삶과 죽음, 그리고 인연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진정한 인연은 생과 사를 넘어선다고 믿었지요. 연희와 저승사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잠시 멈추어 그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승길에서 돌아와 전한 3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젊은 선비가 전하는 저승의 비밀, 그리고 그가 깨달은 인생의 3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지 함께 여행해 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